이것은 칼인가 예술 작품인가? 철의 제국에서 만난 대장장이의 손맛. 돌을 닦아야 좋은 칼을 만들어요. 조선시대의 전통 불꽃놀이를 준비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언덕인가는 모르지만 서울 촛발이 상상 좀 하기가 낙하놀이 하기는 참 좋다. 제주도에 고기국수가 있다면 이곳엔 족발국수가 있다. 잔치국수 이런 맛 처음이에요. 새로운 맛에 끌리고 전통의 멋에 반하게 되는 것. 함안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천이 흐르는 함안의 동쪽 끄트머리. 평화로운 읍내거리에 쇳소리가 요란한데요. 아이언맨을 방불케 하는 복장으로 작업에 몰두한 장인. 곧이어 화로에 불을 지피고는 쇠붙이를 달구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세요? 이제 접색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강도의 쇠를 붙여 만드는 일명 다마스코스 칼. 1500도에 달하는 불길이 뜨거울 만도 한데 화로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오래 놔두면 쇠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늘 다 할 때까지 불에 지켜보고 온도 봐야 되고, 뭐 요즘 말로 뭐 불멍 때린다 그러는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오직 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작업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도인이 되신 것 같아요. 저 빼고. 불멍도 잠시 다시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카메라 감독에게 불똥이 튀고 만 건데요. 놀란 제작진과는 달리 태연한 장인. 네? 따가우시죠, 선생님? 우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하도 많이 돼갖고 이제 익숙해져갖고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 작업하다 보면은 처음 오시는 분 따라 잘 가요. 불과의 싸움엔 이미 무뎌진 지 오래. 이쯤 되니 경력이 궁금해지는데요. 6, 7살 때부터 했어요. 우리 아버님 일이었으니까요. 뭐 우리 태어난 환경이 우리 대장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이걸 보고 뭐 이런 도구들 갖고 놀고,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망치질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2대째 대장장이로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 동생 역시 형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대장간을 운영 중이랍니다. 힘은 들지만은 참 보람 많아요. 예, 제가 칼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가져가 쓰시면은 잘 든다, 좋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엄청 좋습니다. 예. 공장에서 찍어내는 칼과는 달리 일일이 두드려 만드는 수제 칼. 특히 다마스코스 칼은 중세시대 전투용 검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설의 칼로도 불릴 만큼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것이 특징인데요. 뜨거운 불과 단단한 쇠를 오랜 시간 다루는 작업. 정식 씨의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연장조차 남아나질 않는데요. 고열에 쓰다 보니까 오래 못 가고 또 만들어갖고 쓰고 해야 돼요.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하는 도중에 부러지면은 이쁘게도 못 만들고 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막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칼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데요. 요즘엔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찾는다고요. 평생을 한 분이 이 칼을 갈아서 써도 5mm 정도 폭밖에 못 닳았어요. 그만큼 이제 단단하고 이제 잘 들고 자주 안 갈아대다 보니까 이제 오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불과 철의 왕국이었던 함안에서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세월. 단단하던 쇳덩이도 단련된 장인의 손길에 서서히 칼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더 강한 칼날을 만들기 위해선
뜨겁게 달구고 차가운 물에 넣는 열처리 과정이 필수랍니다. 열처리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걸 두드려서 만든 사람 외에는 열처리를 못 넣어요. 불에 얼만큼 들락날락 했는지, 얼만큼 두드렸는지 따라 열처리 조건이 틀려지기 때문에 칼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잘못 넣으면은, 안 맞으면은 칼이 부러지고요. 무엇보다 다마스쿠스 칼의 묘미는 무늬. 약품에 담그면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두드려가지고 꼬고 또 두드리고 이제 그 과정만큼 이제 숨어있는 무늬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게 칼마다 모양이 다 다르겠네요, 저는. 예, 얘는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몇만 개를 만들어도 같은 무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쇠를 접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꿈의 무늬. 과연 이번엔 또 어떤 예술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쁘게 나왔죠? 합격점을 받은 무늬는 마치 직접 새겨 넣은 듯 칼 위에서 물결치는데요. 그러면 절상력은 어떨까요?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빨이 빠지거나 이제 금이가 있으면은 걸려요. 부드럽게 쑥 이렇게 나가지잖아요. 네, 잘 됐습니다. 종이로는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 2차 테스트에 나선 장인. 플라스틱 병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잘라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역시 합격입니다. 과연 전설의 칼이라 불릴 만한데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칼을 닮은 김정식 장인. 그가 바라는 건 음식의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칼을 만들어 갖고 이제 보급하는 게 제 목표죠. 목표고 옛날 선조님들부터 내려왔던 이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칼이 일본이나 유럽 칼보다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만의 또 다른 불맛을 보러 간 곳은 불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장소. 잔잔한 연못에 고택의 멋이 어우러진 무진정입니다. 손꼽히는 관광 명소인데 공사가 한창이네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난해 많은 관중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다 못해서 올해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못 주위에 전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만 군민이 6만 1,000명이었습니다. 6만 1,000명이었는데 오신 분들이 6만 1,000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내려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뭐 글자 그대로 인산인해지 뭐. 하만을 대표하는 축제 낙화놀이. 올해부터는 안전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는데요. 예약 기간을 놓친 제작진을 위해 낙화봉 만드는 비법을 공개한답니다. 감지에다가 숟가루를 갖다가 일단 한번 펴고 그 위에 요 심지를 갖다가 또 펴니다. 심지를 펴고 그 위에 또 다시 숯을 한 2스푼 정도를 고르게 펴가지고 서로 오른쪽으로 이제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한 개를 만들어 놔놓고 다시 하나를 더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금은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리면서 이 까베기 형식으로 이렇게 꼽니다. 요 위쪽에는 낙하를 줄에 달기 위해서 철사라서 이렇게 묶고 아래쪽에는 심지 쪽입니다. 심지 쪽에는 헝겊으로 묶습니다. 그 사이에 쇠옷을 고루고루 묶습니다. 묶는 이유는 이걸 매듭을 해놓으면 숯이 일정하게 묶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칠 때 불이 붙어가 졸졸 널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쑥 뭉텅뭉텅 널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쇠옷을 묶어놨습니다. 낙화놀이 때 무진정 연못 위에 매다는 낙화봉은 무려 3,000여 개. 오랜 시간과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통을 계승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낙하놀이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저 한 6살, 7살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마을 어르신들께서 소박하게 낙하놀이를 시작하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한 서너 차례 봤습니다. 서너 차례 보셨는데 그 기억이 되게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낙하놀이 하는 걸 봐왔고 또 사실 우리 농민들 위주로 낙하놀이를 했는데 수만 명이 그 한꺼번에 오시고 구경에 오시는 걸 보면은 개성 발전시키다고 애성기 참 보람이 있구나. 기분이 상당히 좀 묘하지요. 아주 어릴 적에는 여기에 구경을 하려 하면은 4월 초파일 날짜를 잊지 말고 4월 초파일 기억을 해놨다가 야간에 불꽃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파일이면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한데요. 혹시 종교와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요? 종교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농기 기계가 없이 수작업을 할 때는 그때 되면 좀 한산한 그 시기고 농번기를 앞두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뭐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느냐. 예. 날씨 좋은 날에 너무 딱 잘 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첫발을 하면은 비가 잘 안 와요, 또. 예, 뭐 부처님의 언덕인가는 모르지만 사실 비가 잘 안 와서 우리는 4월 첫발이 항상 좀 하기가 낙하놀이 하기는 참 좋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낙하놀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무진정이 또 한 번 떠들썩해질 텐데요. 낙화봉에 불을 붙여보며 연못에 쏟아질 불꽃들을 상상해 봅니다. 내년엔 예약에 성공해서 직접 참가해보는 것도 좋겠죠? 축제하면 생각나는 먹거리.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수인데요. 국수 맛집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주방에서 만난 건 다름 아닌 족발? 국수집에 족발이 웬 말인가 했는데 이곳의 특별 메뉴가 바로 족발국수랍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삶아요. 지금 경기가 좀 없어서 그런데 여름 되면 거의 매일 삶는 편이죠. 고명은 거들 뿐이라는 편견은 그만. 족발국수에선 주조연이 따로 없습니다. 뭐 고기자부터 시작해서 인삼, 생강 한 몇 가지 들어갈 거예요. 한약재로 건강한 맛까지 살린 족발. 왜 고명으로 넣었을까요? 국수만 먹기는 좀 허전하고 고기를 몇 점 드시면 속이 든든하실 거예요. 고기는 딱 올려가지고 소주 안주 하고 국수 딱 드시고 하고 그래요. 비빔국수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 이 소스 역시 인기의 비결이라는데요. 무려 13가지의 천연 재료가 듬뿍. 단맛은 과일이 책임집니다. 올해 사과 비싸지 않아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래도 어쩌노. 그래도 맛을 내려면 양만큼은 써야 돼요. 재료를 아끼지 않는 만큼 손질할 양도 산더미. 한참을 칼질에 매진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부엌 한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소단에서 무가 푹 익어가고 있는데요. 무는 몸에도 좋고 또 비빔장이 이어나면 또 시원한 맛도 나고 무제 보면은 배보다 무가 더 맛있더라고. 네. 손질한 재료와 삶은 무는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는데요. 그런데 물 대신 들어가는 이것? 물이 싱겁잖아. 맛이 없잖아요. 그럼 육수를 이어야만 깊은 맛도 나고. 곱게 간 재료에 고춧가루를 더해 매콤한 맛을 살린 비법 소스. 만드는 데만 장장 5시간이 걸린답니다. 사람이 먹는 건데 내 정성이 뭔가 정성이 들어야 맛있습니다. 시간과 정성. 소스 개발하시는데도 또 엄청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얼마나 들었어요? 한 2년 들었을 거예요, 진짜. 냉수 마찰로 탱탱하고 쫄깃해진 면발을 그릇에 담고 달걀 지단에 족발까지 얹은 후
3일간 숙성시킨 소스를 더해주면 족발 비빔국수 완성!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지인 추천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깔끔하고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이 애기보다 그냥 일반식 먹을 수 있는 애기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면에 고기가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잡내도 안 나고 쫄깃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알싸한 마늘 향을 입혀 튀기듯 볶아낸 돼지 껍데기도 별미인데요. 먹는 족족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 이만하면 환상궁합이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걷기 좋은 함안의 숨은 명소를 소개합니다. 여항산과 봉성저수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항산 호숫길은 함안의 아름다운 11길의 시작점. 소나무로 둘러싸인 숲길을 걸으며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저수지의 잔잔한 수면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안에서의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